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저 같은 아재 세대 분들 중에 옛날 휴게소에서 털보내 우동과 만두 안 드셔보신 분 잘 없을 텐데요. 휴게소에 먹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 간편하게 만들어 나오는 간식거리로 저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휴게소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여러 냉동식품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엄청난 투자를 하며 자금난을 겪었고 휴게소도 고급화 바람이 불며 더 맛있는 음식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털보내는 휴게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음성 공장 설비는 풀무원이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판교에 있는 국수집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털보내라는 브랜드로 냉동만두 나오면 뭔가 한번 사 먹어볼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대한민국 씹어먹을 뻔 하다가 거의 요즘엔 안 보이는 프랜차이즈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토다이입니다. 토다이는 이름만 봐선 일본 기업 같지만 미국에서 넘어온 시푸드 레스토랑인데요. 각종 해산물은 물론 초밥과 롤, 메밀국수와 라멘 같은 일식에 마파두부 같은 중국 요리, 소갈비, 삼겹살 등의 고기 요리에다가 김치, 도토리묵 같은 한식까지 모두 맛볼 수 있는 종합 뷔페였습니다. 특히 지금이나 당시나 굉장히 비싼 음식으로 느껴지는 대게나 참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모으는데요. 뭔가 한 번은 꼭 가서 먹어봐야 하는 뷔페로 나름 유명했었습니다. 가격은 주말 성인이 4만원 정도로 당시 뷔페치곤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고 할인카드도 거의 없어서 나름 고급 뷔페 아이콘 같은 느낌이기도 했었는데요. 사건 사고도 은근히 많았는데 2016년엔 현장 실습을 나간 고3 학생이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고 상사들의 폭언 폭행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2018년에는 초밥으로 진열되어 있던 새우를 다시 가지고 와서는 롤로 만들고 남은 탕수육과 연어 등을 다시 가져와서 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은 대게를 다시 냉동했다가 해동시켜서 내놓는 등 식중독 걸리기 딱 좋은 느낌의 행위를 하다가 SBS의 뉴스 보도로 어마어마한 이미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자 토다이에선 이게 위생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토다이의 홈페이지는 마비가 되어버리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다이를 욕하고 다시는 안 간다는 불매 운동을 했는데 많은 외식업 관련 사람들이 토다이가 운이 없어서 걸린 거지 다른 곳들도 음식 재사용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토다이의 매출은 말 그대로 떡락하였고 토다이에선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려 재조리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얼마 있지 않아 뉴스에 나온 평촌점은 바로 폐점하였고 다른 지점들은 본 지점은 그러한 일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안내판까지 만들어서 걸어놓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모든 매장이 전멸합니다. 그리고 토다이에선 리뉴얼 브랜드인 토다이유를 런칭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서울의 목동과 부산의 명지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공휴일 가격은 55,000원으로 올랐다고 하고 해산물 뷔페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뷔페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하네요. 토다이의 메뉴와 굉장히 유사한 토종기업인 쿠쿠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서 그런지 코로나도 버티고 지금도 나름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아오리의 행방불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오리의 행방불명이지만 그냥 아오리 라멘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도 한데 아오리 라멘은 2016년 빅뱅의 가수인 승리가 청담동에 열었던 1호점을 시작으로 점점 많은 지점을 열어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진출했던 라멘집인데요. 승리가 일본에서 라멘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다가 차렸다는 걸로 유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라멘 한 그릇에 10,000원으로 당시에 가격치고는 저렴한 편은 아니었고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의 일본어로 번복된 인테리어와 메뉴판, 아예 한국어는 전혀 쓰지 않는 간판, 그리고 일본 라멘치고 굉장히 매운맛으로 유명했었는데 단무지 같은 반찬도 주지 않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맛은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렸지만 많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44곳에 지점이 오픈하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이런 인기의 중심에는 당연히 승리가 있었는데요. 아오리 라멘은 승리 라멘집이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탔고 승리가 직접
승츠비라는 별명으로 직간접적으로 방송을 통해 라멘집을 홍보하기도 하고, 아오리 라멘이 새로 오픈하면 승리가 직접 찾아가 이 특유의 포즈로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었습니다. 승리는 일본의 육수 공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공장이 있다는 야마가타 현이 후쿠시마와 굉장히 가까워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승리가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아오리 라멘 역시 엄청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매출 역시 뚝 떨어져 버려 아예 법인 회사인 아오리 F&B는 파산까지 신청합니다. 많은 아오리 라멘의 지점들이 문을 닫았고, 몇몇 점주들은 승리와 법인을 상대로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까지는 월 평균 매장별 1억 원의 매출이었는데, 버닝썬이 터진 이후로의 매출은 평균 3분의 1 정도의 매출로 줄었다며 승리가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버닝썬 사태가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고도 하네요. 아오리 F&B는 승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 출발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10여 개의 가게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민들레 영토입니다. 민들레 영토는 보통의 카페처럼 음료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문화비라고 하여 3시간의 기본 요금을 받고 음료는 무한 리필해서 받아 먹는 것으로도 유명했었는데요. 기본 음료는 민토차라는 차가 나왔었는데, 건강빵과 컵라면 같은 먹거리도 기본 제공되어 가성비 좋은 카페로 큰 인기를 모읍니다. 룸도 많아서 대학생들에게 팀 모임 같은 것을 하기 좋은 최고의 회의 장소로 꼽혀 큰 인기를 모으는데요. 소개팅하면 민토가 국룰이기도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리조또 같은 음식도 판매하여 하루 종일 민들레 영토에서 밥 먹고 노는 것도 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알프스 느낌 나는 복장의 알바들이 주문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는 등 시대를 앞서 나간 메이드 카페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몇몇 알바는 외모를 보고 뽑아서 시급을 더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며 스타벅스를 제쳤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신촌점에 하루 방문 계획은 무려 1만 명이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민토의 성공에 힘입어 창업자는 민들레 영토 희망 스토리라는 책도 발간하였고, 홍대, 고대, 경희대 등 서울의 각 대학교 근처는 물론 명동 같은 하플마다 지점이 생기고, 부산대나 대구 동성로에도 지점이 생겼는데, 대구는 아예 버스 정류장 이름을 민들레 영토로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고도 하는데요. 미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가며 굉장히 많은 카페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들이 생겨나고,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는 커피 한 잔만 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눈치를 주지 않다 보니 점점 민토만의 문화비 정책은 경쟁력을 잃어갔고, 문화비를 제외한 다른 식사 메뉴는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하나둘씩 폐점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경희대점만 남아 외로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5,000원의 문화비로 무한 리필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드망고입니다. 레드망고 역시 민토처럼 2000년대를 주름잡던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데요. 나를 사랑하자라는 슬로건에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의 인테리어로 뭔가 우리나라 기업 같지 않은 느낌의 디저트 카페였습니다. 기본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토핑을 추가해 올리는 게 기본 메뉴인데요. 요거트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하트 모양 와플도 나름의 시그니처 메뉴였고, 커피와 프리미엄 라떼 등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기도 했었는데, 망고 관련 메뉴는 레드망고 발효유만 있는 게 특이하기도 합니다. 진짜 망고 주스를 팔았던 망고식스와 종종 헷갈려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뭔가 건강한 아이스크림 느낌으로 2003년 오픈한 2대점이 큰 인기를 모으며 2년 만에 160개의 점포를 열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는 베스킨 라빈스가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는데 나뚜루 같이 베라와 크게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겠는 가게와는 달리 레드망고는 요거트라는 경쟁력으로 크게 세력을 넓혀갔었습니다. 직접 레드망고 매장을 경영하는 컨셉인 레드망고 타이쿤이라는 게임도 출시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 레드망고 타이쿤 2까지 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앞서 나간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2010년대가 되며 레드망고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레드망고가 성공하자 비슷비슷한 요거트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요거트라는 메뉴 자체의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결국엔 아이스크림은 돌고 돌아 베스킨라빈스로 돌아오게 된다는 설등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반짝 인기 있었던 콜드스톤 역시 큰 돌판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비벼주는 걸로 유명했었지만 결국 전부 망하기도 한 걸 보면 결국엔 돌고 돌아 베스킨라빈스 설이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레드망고는 현재 서울 신당점만 남아 외로운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해외에는 약 300여 개의 매장이 성업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정말로 레드망고의 한국 홈페이지는 없어졌지만 미국 홈페이지는 잘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장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